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고발뉴스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전국민 지급을 관철을 못하면 심각한 민심 위반에 직면하고 금액도 대폭 상향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인터뷰라서 제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동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모두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요.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앞두고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앙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80% 국민에 대한 선별 지급과 함께 재원은 중앙과 지방 8대2 분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20% 전국민 지급을 주지도 않으면서 만약에 세금까지 이렇게 지방정부에 전가를 시킨다면 또한 국민에 대해서 이중과세 논란이 분명히 일 텐데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안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잠시 코로나 상황 짚어보면은 이게 5차 재난지원금에도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부가 이렇게 느슨하게 자화자찬을 했을 때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한다. 전국민 이렇게 국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현실이 된 경우 많았죠. 이번에도 그런데요. 마치 K방역 또 자화자찬하다가 이번에 델타 바이러스 방역에 실패를 하고 또한 그 고통이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가 나왔는데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책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좀 정부가 느슨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영국에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이 벌써 나왔는데 방역당국과 정부가 이를 느슨하게 보고 방역의 고삐를 좀 느슨하게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나, 이런 게 YTN 인터뷰에도 올라오고 있고, 현재 상황은 연일 1000명의 확진자가 넘어서면서 다시 자영업자 또 이 모임도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은 거의 시체말로 멘붕 상태라고 지금 YTN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더욱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현실성이 더 절박해지는데요. 왜냐하면 개인 방역을 강화하면서 개인 방역 강화에 따른 비용, 마스크 구입 비용, 세정제 구입 비용, 또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 1차 때부터 50만 원, 60만 원 뛰어넘는 금액이 지급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고발뉴스에서 안진걸 소장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국민들의 상황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자세하게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전국민 지급 관철 못하면 심각한 민심 위반에 직면할 것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총 33조 원의 역대급 추경을 편성하고도 80%와 20%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 인터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33조 추경 편성해 놓고도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 33조라는 역대급 추경을 편성하고도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33조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임에도 하위 80%만 선별해서 지원하겠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견이 관철되는 바람에 지금 전국적으로 큰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그동안 수차례 전국민 지원을 공언을 했는데 갑자기 70%만 지원한다고 했다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80%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그것도 처음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얘기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25만 원으로 반토막이 돼서 최대한 줄여서 지원했다고 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올해 1일 5월에만 43조 정도가 추가로 거쳤다고 했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한 번에 쓰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3차 추경도 필요할 수 있는데 추가 세수를 나누어 쓰자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고생한 우리 국민들 입장과 국민 경제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다가 피해 업종에 대해서 풍부한 추가 지원 그리고 획기적인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 재정이 제대로 투입해야 할 적기라면 33조 원보다 더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세수 43조 가량으로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면 지금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훨씬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피해업종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3차 추경의 필요성은 줄어드는데 만약에 3차 추경이 필요하게 되면 일부 빚을 내더라도 늘어난 GDP에 비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는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에 육박하고 있는데 GDP 대비 45% 수준인 국가부채를 근거로 어떻게든 국민들한테 돈을 안 쓰려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의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어렵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홍남기 기재부도 문제가 크지만 더 큰 문제는 문정부 대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홍남기 부총리의 문제가 크지만 국민들은 며칠 만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 금액도 25만 원으로 최소화시켜버린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1년 반 가까이 계속되는 고통은 훨씬 컸고 마스크 비용이나 손세정제 비용 등 재난 대응 비용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더 줄인다는 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1차적으로 기재부와 홍남기 부총리의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설명도 해야 되고 해명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안진걸 소장은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경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안진걸 소장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 약속했고 그것도 여당 대표랑 함께 온 국민에게 공언까지 했는데 기재부 장관이 반대해서 논란이 계속될 때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고 결국 홍남기 장관 편을 들어준 것이고 그렇게 추경안이 제출되어서 이렇게 현재까지 왔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100% 모든 국민들께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또 그것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혼란과 혼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런 책임을 일으킨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하지도 않았고 책임도 묻지도 않은 대통령과 청와대에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죽어도 더 욕먹는 방식 선택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선별지급 아닐까요?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안 소장은 솔직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러 번 국민들 앞에 약속해놓고 정부의 입장이 엄청나게 후퇴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설명도 사과도 없다는 것이 참 납득이 안 갑니다. 2차에서 4차 선별로 더 두텁게 지원을 한 경우도 있으니까 진짜로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흔쾌하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거기에다가 피해 계층이나 취약 계층에 추가로 풍성하게 지원하면 될 일을 정말 이렇게 엉뚱하게 죽어도 더 욕을 얻어먹는 방식으로 또 억울하거나 안타깝게 탈락하는 분들의 원성을 사면서 일을 진행하는지 정말로 기가 막힌데요. 1월에서 5월 추가 세수만 무려 43조나 되는 상황에서 국민 1인당 30만 원씩 모두에게 주더라도 15조면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20대 80으로 갈라놓고 평소 세금도 많이 내고 어쨌든 재난 상황에서 똑같이 고생하고 정부의 온갖 방역 조치에 협조한 20%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이렇게 배제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안 소장은 밝히면서 최소한 이 문제에서만큼은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몹시 무책임하다고 무능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상위 20% 소비 많이 하면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데 대해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신용카드 캐시백은 송영길 대표가 국회 연설 때 했던 것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과 피해계층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두텁게 추가 지원을 실시한 다음에 신용카드를 많이 쓸 여력이 있는 분들은 신용카드를 2, 4분기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더 많이 사용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것을 병행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정책인데 소위 빚을 내가지고 카드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쓰라는 예를 들면 30만 원 캐시백을 받으려면 무려 300만 원 빚을 더 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의 부채 대비 가계부채가 이미 100%가 넘었는데 이 국가의 부채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정말 한심한 정책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2차 추가 경정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지금 보이는 태도는 한마디로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 죄송하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신용카드 캐시백은 더 이상 지난번 방송에서도 밝혔듯이 의미가 없는 정책이고요. 전국 및 모두 최소 60만 원 지급을 한 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가 진정된 상황 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진걸 소장 역시 그런 기조로 인터뷰를 지금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80%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여기에 대해서 안 소장은 지금 박근혜 정권 때 기준이 애매하게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하위 90%만 주고 상위 10%만 배제해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이 훼손되고 심지어 행정비용으로만 1,000억 원 넘게 들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걸 바로잡아 가지고 아동수당을 7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런 정부가 지금
80%, 20%로 나눠서 1차만 제외하고 2, 3, 4차 모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배제했는데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추가 세수가 이미 43조나 더 거쳤기 때문에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줘도 인구가 5천만이면 25조면 가능한데, 작년처럼 40만 원 기준으로 줘도 20조면 충분한 것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단 하나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게 현재 정부와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이라며 안진걸 소장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80%는 1인당 25만 원씩 받는다는 것 같는데, 그럴 바에는 2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안 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2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자 읍수한 거는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입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정말 그렇게 돈이 없다면 20만 원씩 콩알 한 쪽도 나눠 먹자. 20만 원씩 5천만 명이면 10조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런 주장마저도 유력 대선 주자, 또 정치인들, 책임 있는 당국자들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나마 이재명 경기지사가 20만 원 전국민 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 소장은 지난 25만 원을 80% 선별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1조를 나눠주면 20만 원이 아니라 국민당 그걸 나눠서 2만 원씩이니 22만 원씩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25만 원씩 80% 주는데 11조 가까이 드는데 20만 원씩 5천만 국민이니까 10조가 드는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정부는 선별지급을 고집할까요에 대해서 정부가 결국 처음에는 70% 주자는 주장을 했고, 일단 국민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기가 싫다, 이렇게 이제 안 소장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 육박하게 됐는데 국민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안타까운 안타깝다는 말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 측의 인터뷰 내용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한마디로 전 국민에게 주기 싫으니까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뭐 피해계층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정말 1,000만 명 20만 원씩 준다 해도 1,000만 명 2조 신용카드 패시백 1조 플러스 알파 1조 정도 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또 문 대통령, 청와대, 책임 있는 당국 누구 하나 사과나 이런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안진걸 소장은 답답한 인터뷰를 하고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쇼라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소장은 지금 민주당이 다양한 이유로 지지하거나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반드시 민주당이 국회에서 수정 보완하길 바라고 있는데, 이거를 못하면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나 다 정말 심각한 민심 이반과 광범위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된다. 또
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 금액도 1차를 뛰어넘는 금액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자칫 이를 무시하다가는 4.7 보선 재보선에서 보여줬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미 국민의 무서운 힘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볼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정리하자면 지금은 이거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바로 전 국민 신속하게 지급해서 델타 바이러스 확산을 빨리 잡아야 되고요. 지금 마스크 비용 정말 이 봉쇄가 되면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당장 생필품 구입할 돈이 없어서 쌀독에 쌀 한 톨 남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다는 이 어려운 사실을 직시하시고 정말 현실을 냉혹하게 보시고 이 안진걸 소장 인터뷰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를 뛰어넘는 최소 60만 원 즉시 빠르게 신속하게 지급하고 추가 세수로 더 걷힌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 봉쇄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더 두텁게 추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국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만간 전국민 지원 여부 결정 날 것이고 또 지원액도 최종 결정이 날 것인데 델타 바이러스 확산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시고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